대통령이 잘 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상승세로 가기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시종일관 주의를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공유된 느낌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 페이스북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 50대에서도 흐름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도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등을 이제 언급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김용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정청래 후보가 진단하는 본인 우호적인 이 흐름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아침에 연락을 나눴어요. 아 그렇군요. 미디어토마토 조사와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렇죠. 조사 결과를 봤는데 일단은 이 조사가 좀 이상하다. 과거에는 말이죠. 이 전당대회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당의 지지자와 또 무당층을 상대로만 조사를 하는데 왜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묶어서 조사를 했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악마화하기 좋아하는 이 네. 풍토 속에서 왜 상대 진영 투표권도 없는 저쪽에다가 물어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인데 일반 국민 전체한테 묻느냐 이런 근본 의문 제기를 하신 거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도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아마 가동될 걸요. 그래서 타당 지지자들은 아마 배제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청래 지지자로 하여금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은 동기부여를 한다.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자신감을 불러 넣어줄 수가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조사 설계를 누가 했느냐, 무슨 의도로 했느냐라는 것들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일반 국민 상대로 물었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33.7%로 1등, 김민석 후보가 22.0%로 2등, 송영길 후보가 11.7%로 3등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하긴 했습니다. 35.0%, 김민석 후보가 32.9%로 차이가 좁고요. 송영길 후보가 13.3%고 여기에 더해가 또 민주당만 한 거를 제가 좀 이렇게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정청래 39.4, 김민석 37.5였다 이런 결과가 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선 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 상대로 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꽤나 있었고요. 그 두 조사가 그 다른 조사에 비해서 많이 튀는 것 같은데 이게 추세가 바뀌었는지 혹은 아니면 정말 조사에 바이어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독자와 시청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추후에 알 수 나오는 없죠. 네. 조사 결과를 더 봐야 네. 알 텐데 현재까지는 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혹시 뜬금없는 질문인데 김용인 TV는 여론조사 할 생각 없습니까 혹시?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마음만 있고. 여론조사하는데 돈이 꽤나 많이 들거든요 보면은. 아니 근데 네. 이게 약간 뭐 튀는 조사라는 비판은 좀 가능할 것 같은 게 저 뉴스토마토 조사 N은 쓰셨는데 저 응답률이 1.6%밖에 안 돼요. 응답률 1.6%예요. 응답률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응답률 한 5%만 돼도 좀 낮다 이러는데 이건 이제 1%대니까 이거는 뭐 튀는 조사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미디어 토마토가 1.6이었나요? 1.6. 예. 응답률이. 그러니까 예.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청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바람은 바람인데 역풍, 연날릴 때 역풍 아시죠? 하면 이제 막 전봇대에 가서 역 풀러야 돼요. 역풍 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뉴 정청래 현상 아니냐. 새로운 지지층이 생기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한. 그래서 저는 이거 뉴 정청래 현상인데 뭐 박수 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청래 후보를. 그래서 뉴 정청래 현상으로 저는 명명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게 그 선호투표제라는 그 제도까지 결합해서 보면요. 정청래 후보 지금 제가 이거 튄 조사지만 그래도 놓고 본다면 지금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요 조사 결과도 뭐 25%대 아닙니까 지금? 33% 전체로 하면 전체로 하면 네. 33대 20인데 여기에 송영길 후보의 표가 일단 빠졌다는 점을 하나 먼저 자, 말씀드리고 네. 아니, 네. 그렇다고 한다면
2순위 조사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이순위까지,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순위 조사표 좀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선호투표이기 때문에 3명이 올라가면 1, 2, 3등을 쓰게 돼 있고 꼴등 후보의 2등표는 1등한테 합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엎어주는 거죠. 결선에 간 두 사람한테 다 그러니까. 엎어지는 건데 지금 2순위로 누굴 꼽을 거냐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 22.2%는 송영길을 다 뺐고 그다음에 2등은 14.2% 김민석이고 3등이 정청래가 아니라 바로 고민정으로 가고 그다음 정청래고 김보미가 5등을 형성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이끌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는 여기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송영길 후보는 이제 3등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지. 만약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그 표를 엎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는 지금 이 성적은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요. 박찬대 후보랑 경쟁했을 때 61%로도 당선이 돼요. 아 과반을 얻었기 때문에 한 그럼 번에 끝냈기 기본 때문에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러면 60점이면 당대표까지 했고 연임까지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 기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은 70점 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 웬걸? 60점이 지금 30점 된 겁니다. 그럼 본인이 그동안에 얻었던 정청래 지지자들, 정청래 후보를 찍었던 그분들조차도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저 조사 결과를 보고 뉴 정청래 현상 때문에 고무될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이게 정청래 후보에게 전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아니 네. 저 정청래 전 대표가 좋아하려면은 50%가 넘어야 돼요.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1등, 그렇게 돼야 돼요. 1등을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50%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5% 나온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이순위표가 보면. 상당수 김민석이나 송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1등한 건 무의미해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다 정청래 찍었던 61%인데 예.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표의 세부 분석을 기사를 통해 참고를 해보면 김민석 후보 지지층의 70% 가량이 이순위로 송영길 후보를 택했고 그 표는 어떻게 보면 이순위 표가 송영길 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청래 대 김민석, 김민석 대 정청래 본다면 사라지는 표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송영길 후보의 지지층 이순위를 누가 꼽았는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기사에 보면 절반 이상이 김민석 후보를 지목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정청래 이순위 표는 어디로 가는 거냐? 물론 3명이 압축됐을 때 어떻게 꼽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5명 선지를 다 줬을 때는 지지층의 23.2%가 고민정 후보를 이순위로 많이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선에 3명이 올라가면 고민정 후보가 못 올라갈 경우에는 명단에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더 복잡한 함수가 된다. 이런 판단이 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 지금 저 어제 오늘 여론조사 보고 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뭐 지방선거 결과도 있고 하니 심판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조바심을 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전당대회까지 뭐 한 달 조금 못 되게 남았습니다. 아, 벌써부터 뭐 염려하고 절망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뒤집어 얘기하면 정청래 전 대표 벌써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민석 후보는 지금까지 이기는 선거,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의 전략통 책임자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실제로. 근데 본인 선거를 지게 만들겠습니까? 또 본인이 지면 본인만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결과는 좀 튀는 조사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저도 들고요. 하나만 더 보태면 정청래 후보가 이제 앞으로 선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는 게 이미 본인의 카드와 패를 다 썼어요. 이제 앞으로는 또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피로감이 오죠.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렇게 게시판에서 하나 진행을 했는데 4시간 전에 드렸습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 경선에서 다음에 새 후보가 올라간다면 누구를 이순위 후보로 투표할지 선택해 주십시오. 오. 3명을 올렸습니다. 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가나다 순이고요. 이순위, 네, 이순위로. 이순위. 예. 3.6만 명이 지금 투표해 주셨는데 네. 이순위로 뽑겠다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신 분은 송영길 후보. 음. 전체 응답자의 68%가 송영길 후보를 이순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23%,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8%가 나왔는데 그 행간에는 아마도 이제 송영길 후보의 포션이 넓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후보와 상대적으로 가깝고 친소 관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후보의 표가 2순위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는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 송영길 후보 역시도 친송관계를 따진다면은 유불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가 2등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시사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뭐 한 달 조금 못 남은 이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지금 이 구도에서는 반청과 친청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래서 김민석 플러스 송영길 반청 그들이- 대 친청 구도로 봐야 된다. 네, 저기 송영길 김민석 합친표가 정청래로 갈 리는 없어요. 현재 구도에서는 한 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설명 좀 해주신 거고요. 음. 끝으로 이제 우리 신인규 대표 그 8월 초에 토요일에 그 출판 기념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제가 그 어게인의 종말이라는 책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원고를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이제 넘겨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8월 1일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조촐하게 갖기로 했는데요. 이제 설릉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하니까 우리 그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하는데요. 박영식 앵커님이 사회를 보시고 네.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민준 앵커하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구경 앵커님 쉽게 모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바로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민준 앵커는 선배. 어렵게 제가 진짜 민준아 와줄 수 없겠니? 제발 좀 했는데 우리 구경 앵커님은 흔쾌히 3초 만에 오시겠다고 역시. 했으니까 꼭 많은 분들 우리 구경 앵커님 보시러 많이 좀 와주시면 아니야 좋겠습니다. 조회수 보니까 민준이 보러 올 것 같아. 아닙니다. 그날 우리 구경 앵커님 오시니까 꼭 좀 많이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